좀 전에 소개받은 디서트의 나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좀 전에 소개받은 대로 크게 말씀드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웹사이트 보안에 관련된 거고, 사이버 시큐리티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건 웹사이트 보안에 관련돼가 첫 번째 항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마케팅과 보안을 접목한 이메일을 어떻게 프로텍션 할 거에 대한 얘기 두 가지로 여러분께 30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먼저 저희 회사 소개 잠깐 드릴게요. 왜 제가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회사는 2003년도에 설립되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유타주에 있는 회사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2003년인데 이 장표에 1995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배포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베리사인이라는 마크가 있고 그 회사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웹사이트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항상 베리사인이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웹사이트 보안 SSL 인증서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1995년에 설립되었고 SSL 인증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표 좌측 하단에 보시면 2005년도에 CAB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인증서를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를 CA, Certificate Authority 혹은 공인인증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브라우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파이어폭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웹사이트 보안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이냐를 논의하는 곳이 2005년도에 설립된 CAB, 즉 CA 브라우저 포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고요. 2010년도에 시만텍이라는 보안 회사에서 베리사인이 갖고 있는 솔루션을 인수를 했고요. 이 인수 과정을 통해서 한 7년 동안 있다가 다시 2017년도에 디지서트에서 시만텍이 갖고 있는 베리사인 인증, 그 다음에 기존 것들을 인수해서 오늘날의 디지서트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를 소개할 때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노톤이라고 잘 아실 것 같고요.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쪽에 많이 갖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디지서트, 소트, 래피드, 지오트러스트라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다 저희가 인수한 SSL 인증서 회사들이고 그 회사들별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엔터프라이즈 TLS 인증서 이따가 소개드릴 거지만 SSL 인증서의 현재 얘기는 TLS 인증서라고 합니다. 그거 1등 업체이고요. 글로벌리 프로스트 앤 설리반에서 작년도 어워드를 받았고, 여기 보시다시피 포춘 500대 기업의 89%, 그다음에 글로벌 이커머스의 지금 87%를 저희가 책임지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인증서의 전 세계 260억 개의 지금 웹 커넥션을 저희가 데일리로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고요. 여기 중간에 왼쪽 하단은 중간쯤에 있는 한 가지 플랫폼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플랫폼 중에 이제 서트 센트럴 혹은 디서트 원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인증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인증서는 매년 갱신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대 5년까지 한 번 갱신을 하면 갱신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왜 줄었을까요? 인증서가 5년 정도 되면 그 사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그 회사의 본질적인 웹사이트 오너인 그 회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줄여서 안전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기간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증서 관리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야 되는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플랫폼이 바로 서트 센츄럴이라고 나와 있는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오늘 주된 토픽은 아니지만 PQC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의 약자이기도 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팅으로 인해서 암호화 알고리즘 두 가지가 있는데 RSA 혹은 ECC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을 현재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로 깰 수가 없습니다. 몇 달 이상 걸리고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몇 시간 내에 이 암호 알고리즘을 깰 수 있어서 기본적인 보안 알고리즘을 건드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바로 PQC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인증서 얘기를 그럼 시작을 할게요. TS 인증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SSL 인증서라고 불렸었고요. 오늘날은 Transport Layer Security라는 이름으로 해서 인증서라고 합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뭘 쓰느냐 이런 거 아실 필요 없고요. 인증서의 가장 큰 목적은 웹사이트를 보호하는 겁니다. 웹사이트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암호화를 시켜서 웹사이트 사용자와 웹사이트 서버 간의 구간을 암호화시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웹사이트가 혹은 이 웹서버가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이 웹사이트가 정말 그 클라이언트가 찾으려고 하는, 고객이 찾으려고 하는 그 웹사이트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갖다가 인정해 주는 게 인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인증서가 없는 웹사이트는 이따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되면 암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문했던 웹사이트를 언제 어떤 컨텐츠를 가져갔거나 혹은 어떤 컨텐츠를 내가 입력을 했거나를 해커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인증서가 없는 웹사이트에서는 중요한 정보는 절대로 입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쉽게 인증서가 있냐 없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브라우저에 들어가시면 주소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창에 보시면 주소창의 그 맨 상단에 왼쪽에 보시면 열쇠고리 모양이 있고요. 이 열쇠고리를 클릭하면 인증서가 있다 없다, 혹은 그걸 안 봐도 브라우저로 웹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경고 메시지가, 워닝 메시지가 떴다 그러면 인증서가 없는데요. 경고 메시지가 안 떠 있는 곳은 인증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인증서는 과연 이제 이런 중요한 인증서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DV, OV, EV라고 합니다. 뭐 도메인 밸리데이션, 오거나이제이션 밸리데이션 혹은 익스텐디드 밸리데이션 뭐 중요하지 않고요. 세 가지인데 DV 싼 거, OV 중간, EV 되게 비싼 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보시면 DV 같은 경우에는 인증 절차를 살펴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시간 내에 나와요. DV 인증서는. 대신 주는 게 없습니다. 얘는 암호화만 시켜줘요. 아까 인증서의 중요한 기능이 암호화하고 이 웹사이트가 누구 거지? 라는 걸 밝혀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DV 인증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피싱 사이트에서도 DV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빨리 구할 수 있지만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OV 인증서 정도부터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OV 인증서 사용하게 되면 암호화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웹서버의 오너가 어느 회사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하는데도 몇 시간의 소요가 되고요. 가장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에 있는 EV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OV 인증서 플러스 오거나이제이션의 오너가 누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화 걸어서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추가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그 CA 브라우저 포럼에서 요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인증서 발급 시간도 24시간 이상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있고 그 용도에 따라 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무슨 인증서를 써야 될까? 내가 아니고 우리 회사는, 혹은 우리 기업은, 혹은 우리 뭐 기관은 어떤 걸 써야 될 건지를 보게 되면 DV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DV 쓰시면 됩니다. 이거마저도 없으면 암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나를 해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이 정도는 갖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OV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 파스워드나 뭐 이런 인포메이션들이 필요한 것들은 최소한 OV 정도의 인증서는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은행이라든지 공공기관이나 뭐 심지어는 게임사도 많은 그 트랜잭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들도 EV 인증서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어제 제가 이제 발표 전에 다시 한번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와대 사이트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심지어는 인증서가 없어요. 사실 요거는 좀 히스토리가 있는 데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서가 없는 데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영문으로 No Certificate라고 나오든지 아니면 경고 한국말로 나옵니다. 브라우저의 랭귀지 세팅에 따라서 쉽게 알 수가 있어서 이런 데서는 절대로 정보를 집어넣지 마셔야 됩니다.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특히 제가 EV 인증서는 조직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회사 이름이 데일리CQ, 여기 주관하고 있는 데일리CQ 웹사이트인데요. 회사 이름이 어떤 회사이고 주소가 어떻고 심지어는 대표자 영문 이름, 그 다음에 컨트리 KR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웹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라서 강조를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인증서 시장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2010년도고요. 2021년도까지 인증서의 글로벌 그 숫자를 표기한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017년도까지는 뭐 조용하다가 뭐 조금 하다가 17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영어로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시대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글에서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인증서가 없는 웹사이트에서 아까 보셨던 경고 메시지를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부터 모든 브라우저리 애플이라든지 파이어폭스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모든 회사가 다 이런 일들을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인증서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인증서의 이제 가장 그 마케팅 데이터를 많이 배포하는 회사가 넷크라프트라는 마케팅 회사입니다. 여기 올해 6월 기준 자료이고요. 전 세계 웹사이트 인증서를 갖고 있는 웹사이트는 총 9,500만 개 정도가 현재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1밀리언 이상씩, 즉 100만 개 이상의 인증서가 늘고 있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인증서의 필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꼭 여러분이 계신 조직에 인증서가 있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그 여러 인증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저희 회사가 뭐 1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습니다. 9,500만 개 인증서 중에서 한 22% 정도가 저희 회사가 하고 있고요. 근데 무슨 이게 2등이지 1등이에요, 그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Let's Encrypt라고 해서 전 세계 인증서 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DV 인증서, 인크립션만, 암호화만 해주는 인증서를 공급하는 회사이고요. 무료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리뉴얼하면 되고요. 그래서 피싱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돈을 내서 유효한 OV나 EV 인증서 이상을 제공하는 회사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인증서 여기에서 몇 가지 슬라이드가 가장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인증서 트랙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V 인증서는 80% 가까이가 사용합니다. 전 세계에서요. 9,500만 개 이상의 인증서 중에서요. OV 인증서 한 20% 정도 되고요. DV 인증서는 보시다시피 0.2%의 마켓 셰어를 갖고 있습니다. 비싸니까 안 쓰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실제 트래픽의 그 분석을 좀 해보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80%를 차지하던 DV 인증서는 37.9%, 38%도 안 되고요. 20%를 하던 OV 인증서는 거의 반. 그 다음에 0.2%까지가 안 되던 EV 인증서는 13%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이커머스, 은행 트랜잭션이라든지 저희가 크레딧 카드라든지 그다음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트래픽을 보게 되면 0.2%의 EV는 33%가 되고 3분의 1이 되고요. OV나 EV가 33, 34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인증서가 암호화뿐만 아니고 누군지를 알려주는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도 뭐 비슷합니다. 뭐 저희 회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왼쪽 편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OV, EV 인증서의 트렌드고요. 1년 동안에 매달 집계한 거고, 오른쪽 편은 DV, 암호화만 시켜준 인증서의 시장입니다.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증서가 는다는 건 좋은 건데 의미 있는 유효한 인증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50% 이상이 인증서가 없다라고 국정원에서 밝혀졌고요. 지금 정부에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아직도 인증서조차 없는 공공기관의 웹사이트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고요. 빨리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마트시라는 걸 넘어갈게요. 인증서가 되게 중요하고 종류별로 있는데 라는 말씀 드렸고요. 스마트시라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올해 4월 달에 론칭했던 제품인데요. 아까 EV 인증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증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EV 인증서라 하더라도 로고를 그걸 C라고 하거든요.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C라는 게 있는데 이게 카피 페이스트가 돼요. 그래서 뭐 인증이 없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로고 카피에다가 웹사이트에 이미지로 띄워놓으면 사람들이 마음껏 쓰다가 정보 다 뺏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스마트C라는 겁니다.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변화를 줘서 우리가 QR코드 찍듯이 이거는 카피가 안 됩니다. QR코드 카피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개념으로 해서 만든 거고요. 웹사이트에 인증서에 그런 걸 관리하는데 훨씬 더 밸류가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인증서를 그 스마트C라는 거를 클릭하시면 이 오른쪽 화면 보시는 오른쪽 편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쭉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 하면 이 회사가 어느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웹사이트가 어디 존재하고 국가가 어디고 대표자 누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보들이 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 주소창에 열쇠를 안 눌러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됐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브라우저 세팅에 따라서 한국말로도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안전하게 웹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반대로 이거 이용자 입장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 회사의 브랜드 프로텍션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안에 대한 인지도는 훨씬 높아진 건 당연하겠고요. 이런 같이 뭐 장점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배포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전에 그 세미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드릴 이제 VMC라는 거는 사실은 처음으로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거라서 말씀드릴게요. 한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리 아나운스를 해서 저희가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만 한국 버전으로 하는 건 처음이라서 조금 더 이제 길게 설명을 앞부분을 빨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VMC라고 하고요. 뭐 영문으로는 Verified Mark Certificate이라고 합니다. 뭐 번역하자 그러면 뭐 그 로고 인증 그거를 해준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VMC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두 가지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보통은 영문으로는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네트워크나 보안에서 규정을 만드는 거를 프로토콜을 합니다. 두 가지 프로토콜인데요. 첫 번째는 DMRC라고 해서 DMARC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풀 설명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그 도메인 베이스드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리포팅 앤 컨포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얘기하면 도메인을 갖고 있는 데서 메시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인증과 그다음에 보고를 해주고 그다음에 적합성 혹은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해주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메일이 보낸 사람이 원래 인증돼 있는 보낸 사람이 보낸 거 맞아? 누가 스푸핑한 거 아니야? 혹은 누가 피싱하는 거 아니야? 요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이메일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스푸핑이 뭔지는 잘 아실 거예요. IP 변조해서 그 받는 사람이 마치 자기 조직 혹은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메일을 받는 것처럼 해서 정보를 캐내는 그 IP 그 테크닉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메일 보안 그 프로토콜 즉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디마크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멀어서 이게 이제 혼다 사례입니다. 혼다 사례인데 여기는 이제 디마크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배포 자료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샌더에 deals@honda.com에서 온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뭐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혼다에서 왔는데 뭐 혼다 차 싸게 뭐 세일하려고 왔겠지라고 요거에 리스폰스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 메일의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샌더 밑에 맨 밑에 오른쪽 하단 끝에 보시면 이걸 리스폰드를 누구한테 할 거냐에 보시면 실제 주소가 그 아닌 게 나옵니다. 디마크라는 아까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필터링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돌아가시면 이메일 서버 담당자하고 우리 디마크 설정이 돼 있어? 라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푸핑이나 피싱을 되게 쉽게 당할 수 있고요. 뭐 요새 그런 메일들을 워낙 많이 받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그 디마크라는 걸 설정했을 때는요, 보안에 대한 이슈는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가시성이라고 그래서 이 억세스를 누가 했고 어떤 그 샌더가 보낸지 이런 거에 대해 약간 리포팅 기능이 되는데 보고서를 그 오너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의 전달률을 높여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메일이 이 디마크가 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피싱으로 사람들이 보기 간주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갖고 있고요.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열어보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뭐 그 마켓 리서치에 의하면 이메일이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때 오픈하는 레이트가 10% 이상의 리턴율이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보호 당연히 이게 높아지겠죠. 이런 혜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이제 이메일 보안을 얘기하기 전에 얘기할 두 번째 규정이 BIMI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영문으로는 Branded Key for Message Iden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메시지에 아이덴티피케이션 혹은 로고나 이런 것들을 띄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메일을 통한 마케팅이 효과적일까? 효과적이다라는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리트머스라는 마케팅 회사에서 잘해보시면 나와 있지만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오른쪽부터 보시면 저도 사실은 이 결과를 보고 알았는데 우리가 보통 접하는 SNS, 뭐 유튜브 혹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에 비해서 이메일이 효과를 보는 게 40배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메일 마케팅이요. 그 다음에 그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138% 이상 더 구매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메일 하루에 한 번 정도 안 보는 사람 별로 없겠죠. 99% 이상의 오픈율이 있고, 그다음에 맨 왼쪽에 보시면 실제 액티브한 이메일이 전 세계적으로 41억 개 이상이 올해 기준으로 실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결국은 실제 이메일 마케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효과가 4,2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즉 4,200% 42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메일에 대한 이메일 마케팅에 대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만 필요한가요? 시간이 5분 남았군요.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중요하죠. 이메일이 업무용으로 당연히 쓰이고요. 회사의 팔러시나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우리 모든 뭐 예를 들어서 법적인 거, 회계적인 거 이런 것까지도 요새 다 이메일로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중요도가 있는데 과연 이게 다 중요한 얘기인가? 이메일이 중요하긴 한데요. 그거로 인해서 피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마케팅 데이터 중에서 그 이메일이 공격받은 거의 83%는요. 브랜드를 사칭한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6%, 그 중에 아니고 전체 공격받은 메일의 6%는 개인 사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혹은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공격한 사례들이 리포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피싱 이메일의 68%
정도가 새로운 주소예요. 무슨 얘기냐면 맨날 막잖아요. 피싱 한번 당하면 막고 스패밍 당하면 막고 하는데 맨날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만약에 이메일 전달률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박스를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믿을 수 있고 하게 된다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 하는 게 저희가 출시한 VMC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요거 시간이 많이 There's been a war for the customer inbox since email marketing was invented. Authenticity was the first casualty, because anyone can masquerade as a legitimate company and blast an email, and everyone with their guard down can be a target. Until now. A groundbreaking new initiative that, for the first time ever, allows you to put your mark on email marketing. Literally. It's called a Verified Mark Certificate. A VMC confirms your brand complies with DMARC email standards and that your messages are legitimate and sent from your secure domain. And that means, rather than default initials, your customers see your logo in their inbox even before they open your email. Better visibility, better email security, better open rates, better user experiences. Verified Mark Certificates by DigiCert. It's time to take back the inbox.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VMC라는 겁니다. 이메일을 보안 플러스 마케팅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화면 왼쪽에 보시면 맨 왼쪽에 VMC가 없는 데들은 핸드폰에 지금 이메일을 한번 보세요. 앱을 한번 보시면 누가 왔는지 이름 그 약자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VMC를 갖다가 갖고 있는 회사를 보시게 되면 로고가 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피싱 아니야? 이거 뭐 딴짓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게 바로 VMC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브랜드 프로텍션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메일을 실제로 열어보는 전달률이라든지 혹은 이거로 인해서 잘못됐을 때 리포트를 받는 가시성들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뭐 CNN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그 시점 테스팅 시점부터 같이 했던 회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이메일을 다 볼 수 있지는 않아요. 현재는 구글 이메일 앱, 그다음에 야후, AOI, 넷스케이프, 파스트 이메일 정도는 현재 돼 있고요. 그 외 다른 것들도 현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왜 지메일이냐? 뭐 아시다시피 마켓 쉐어가 72%가 넘어가는 OS 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지메일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시간 관계상 요거는 제가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있지만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그러면 그 VMC를 할 수 있느냐? 여기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회사 웹사이트 주소를 넣으면 될 수 있다 안 됐다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 기사나 이런 것들이 자료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